노년의 행복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게 굳어서 단축 끼우기도 힘들고 움직임이 둔해져서 불편하네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손이 부드러워져서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비밀은 세포의 말랑함과 0.9% 원리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비율, 적정한 맛, 주의해야 할 분들까지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숙면 루틴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지 않으신가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데 무릎이 뻐근하고 세수하려고 허리 숙이면 으윽 소리가 절로 나오죠. 예전엔 하루만 푹 자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젠 사나흘씩 가고 밥을 줄여도 배만 나오고 기운은 쏙 빠지는 느낌. 그럴 때마다 이제 늙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단지 나이 탓일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 세포들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젊었을 땐 손가락으로 피부를 꾹 눌러도 탱탱하게 금방 올라왔는데 지금은 눌렀다 떼면 한참 있다가 천천히 돌아오죠? 그게 바로 세포가 굳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바로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에이, 그냥 짠물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막힌 순환을 도와주고 굳은 세포를 깨워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늙는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머리카락이 새고 주름이 생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늙음은 바로 세포가 굳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말랑말랑한 떡과 딱딱하게 굳은 떡이 있다고 칩시다. 말랑한 떡은 물을 잘 흡수하고 속까지 간장이 잘 스며들죠. 하지만 굳은 떡은 물을 부어도 튕겨내고 간장도 겉에만 묻을 뿐입니다. 우리 세포도 비슷합니다. 젊을 때 세포는 말랑말랑합니다. 영양분이 들어오면 쑥쑥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바로바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영양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노폐물은 쌓이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뻣뻣한 느낌 있으시죠? 주먹을 쥐었다 펴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양말 신으려고 발목을 구부리는데 뻐근하고 이런 증상들이 세포가 굳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이죠. 이 미네랄들이 세포막에 작용하면 굳었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세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영양도 들어가고 노폐물도 나가고 그제야 세포가 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물 한 잔이 바로 이런 역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나며 손끝 발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이런 변화를 체감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금은 몸에 안 좋다고 하던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한 염분 섭취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피부도 혈관도 장기도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수분 순환의 과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또 목이 마르고 화장실만 자꾸 가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물은 분명 많이 마셨는데 왜 몸은 여전히 건조한 걸까요? 그 이유는
물이 세포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피와 눈물, 그리고 양수의 염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0.9%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속은 바닷물과 유사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바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아직도 그 환경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물만 마시면 몸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염도가 맞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당한 소금이 녹아있는 물은 다릅니다. 세포막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 세포 안팎으로 수분을 적절히 끌어당기고 밀어내면서 순환을 만듭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도 흘리고 숨도 쉬면서 수분을 계속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속 세포들이 말라 있는 겁니다. 이때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마른 세포들이 물을 빨아들이면서 다시 팽팽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면 혈액도 묽어집니다. 걸쭉했던 피가 맑아지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타고 흐릅니다. 손끝 발끝까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손발이 찬 분들, 아침 소금물 한 잔을 시도해 보시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다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나 중등도 이상의 탈수 등 필요시 먼저 사용하는 정맥수액 가운데 하나가 0.9% 생리식염수입니다. 소금물이에요. 전해질과 체액 농도를 맞춰 순환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집에서 소금을 멀리합니다. 국물도 남기고 김치도 싱겁게 먹고 물론 과하게 짜게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한 소금은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왔던 겁니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소금은 적게, 국물은 남기고 싱겁게 드세요. 텔레비전 켤 때마다, 병원 갈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대부분이 김치도 싱겁게 담그고 된장찌개도 물 타서 드시고 국물은 꼭 남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소금 줄이고 건강하게 먹는데 왜 병원은 더 자주 가게 되는 걸까요? 왜 약은 점점 늘어나고 기운은 더 빠지는 걸까요? 여기 중요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일부 시니어에게는 과도한 저염식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움직이려면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장이 꿈틀거리는 것도, 다리에 힘주고 걷는 것도 전부 나트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서기 버거워집니다. 더 심각한 건 어지럼증입니다. 갑자기 일어서면 핑 도는 거, 이게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저염식을 하시는 일부 분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에 적정 염분을 유지하고 아침마다 소금물을 조금씩 드리기 시작했더니 어르신들이 훨씬 기운이 나시고 낙상사고도 줄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피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졸리고 저녁엔 녹초가 되죠. 이런 증상들이 나트륨 부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액 맞으면 신기하게 금방 좋아지는 경험 있으시죠? 그 수액 중 하나가 생리식염수, 즉 소금물입니다. 의료진은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나트륨이 몸을 살린다는 걸요. 여기서 핵심은 균형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국물 들이키고 짜게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신장이 무리하고 혈압이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60, 70이 넘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땀도 잘 안 나고 입맛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거기다 소금까지 과도하게 줄이면 몸이 제대로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내사항.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 신장질환 신부전 간경변이 있으신 분, 온몸이 심하게 붓는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시작하세요. 선생님,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제 상태에서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소금은 피를 돌게 하고 세포 기능을 돕는 전해질을 제공합니다. 무조건 줄일 게 아니라 개인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답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소금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뱃살이 빠집니다. 물에 소금만 탔을 뿐인데 어떻게 살이 빠질까요? 비밀은 세포에 있습니다. 세포가 굳어 있으면 에너지를 제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게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이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면 세포가 다시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날엔 큰 변화를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틀째, 사흘째 되니까 바지 허리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걸 느낍니다. 특히 복부 둘레 변화를 먼저 체감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크며 식사 활동량, 수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혈당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입니다. 세포막이 굳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금물이 세포막을 여는데 도움을 주면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부 실천자들은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당화 혈색소가 개선되는 후기도 있습니다. 약 조정 없이도 이런 변화를 체감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 이는 개인차가 크므로 반드시 혈당 수치를 체크하면서 진행하세요. 세 번째, 붓기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엔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세포 안팎의 수분 압력이 무너져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시든 화초에 물을 주면 다시 펴지듯 소금물이 세포 압력 균형을 돕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저녁에 양말 벗어도 자국이 얕아집니다. 일주일 후엔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네 번째, 염증이 줄어듭니다. 무릎 아프고 어깨 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 쑤시는 것, 이게 염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혈관이 막혀 있으면 그 부위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소금물은 미세순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무릎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다는 후기가 있고, 한 달쯤 지나면 아침에 손가락 굽힐 때 뻣뻣한 느낌이 줄어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섯 번째, 변비가 해소됩니다. 화장실에서 한참 앉아 계시다가 힘주다가 어지러운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변이 굳고 배는 불편하고, 소금물은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장이 깨어나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효과 보는 분들 많습니다. 소금물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안에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시원하게 해결되고 나면 온종일 배가 편합니다. 이틀째부턴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되고 일주일 후엔 시계처럼 정확해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5가지 변화가 전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세포의 회복입니다. 세포가 살아나면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혜를 옛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0년을 사는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생활 속에 이런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이탈리아 사르데냐, 이런 곳들입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바다가 가까이 있고 천연 소금을 적절히 섭취한다는 겁니다. 오키나와의 90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바다 소금을 탄 물을 한 잔씩 마십니다. 그리고 된장국과 미역국을 국물까지 다 드십니다. 그런데도 혈압은 정상이고 치매도 없고
혼자서 텃밭 일까지 하십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바다의 미네랄을 적정히 섭취한다는 생활 지혜가 전해 내려온다고요.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엔 아침마다 된장국 한 그릇을 꼭 드셨습니다. 국물을 남기는 법이 없었죠. 김장철엔 동치미 국물을 물처럼 드셨고 간장에 밥을 말아 드시기도 했습니다. 비밀은 발효에 있습니다. 된장, 간장, 동치미 같은 발효식품엔 천연 나트륨과 유산균,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몸의 전기 신호를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조상들은 과학은 몰랐지만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몸을 살린다는 걸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된장국도 인스턴트로 끓이고 국물은 남기고 김치는 시판 김치 사다 먹고, 그러니 장수 마을 어르신들이 먹던 그 살아있는 발효 소금을 우리는 접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물론 옛날로 다 돌아갈 순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침 소금물 한 잔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 이게 조상들이 매일 마시던 된장국 국물의 현대판입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소금물이라면 밤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새벽에 자꾸 깨서 힘드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엔 소금물로 세포를 깨웠다면 밤엔 세포를 편안하게 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달라집니다. 11시에 자도 새벽 2시에 깨고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는 것도 매일 한두 번씩입니다. 이러면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낮잠은 또 자야 하고, 이게 반복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광 근육이 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가 옵니다. 젊을 땐 방광이 넉넉하게 늘어나서 아침까지 참을 수 있는데 나이 들면 탄력을 잃습니다. 또 하나는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미네랄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온몸의 근육이 긴장합니다. 다리의 쥐도 잘 나고 어깨도 뻐근하고 방광도 예민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에 바나나를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먹지 마시고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드세요. 바나나 구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을 약불로 예열합니다. 기름은 필요 없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그대로 프라이팬에 올립니다. 2에서 3분 정도 한쪽 면을 굽습니다. 겉이 노릇노릇 갈색으로 변하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2에서 3분 굽습니다. 포크로 찍었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 됩니다. 전체 5에서 6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구운 바나나는 마법 같습니다. 겉은 캐러멜처럼 달콤하고 속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속도 편하고요. 바나나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두 미네랄이 긴장한 근육을 풀어줍니다. 방광도 편안해지고 다리도 풀리고 온몸이 느슨해집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근육이 스르르 이완됩니다. 또 하나,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합니다.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몸을 달래는 거죠.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저녁 식사 후 2에서 3시간 지나서 자기 1시간 전쯤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딱 잠들기 1시간 전이 황금 시간입니다. 구운 바나나 반 개에서 1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 한 잔과 함께 천천히 드세요. 텔레비전 끄고 조명도 어둡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드시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잠을 준비하는 의식이 됩니다. 혹시 바나나가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고구마나 감자도 좋습니다.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따뜻하고 부드러운 탄수화물을 저녁에 먹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20년 만에 아침까지 푹 잤어요.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잤어요. 꿈도 안 꾸고 깊이 잤어요.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이런 경험을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엔 소금물, 밤엔 구운 바나나. 이 두 가지만으로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8시간 숙면이 가능해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다릅니다. 개운하고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황금 비율과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신장질환, 신부전, 간경변이 있으신 분, 임신 수유 중이신 분, 이뇨제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하세요. 소금물은 치료가 아닌 생활습관 보조입니다. 개인차가 크며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중단하고 상담하세요.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언제 마시고,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와 해결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온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장을 자극해서 설사할 수 있고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 공복의 찬물은 위장을 놀라게 합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뜨거우면 목을 데이고 급하게 못 마십니다.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 한 입 마셨을 때 목으로 편안하게 넘어가는 온도면 됩니다. 온도계로 재자면 약 40 정도입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예요. 물의 양은 200ml,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면 됩니다. 작은 머그컵 하나 분량이에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서 아침밥을 못 먹습니다. 적당히 한 컵이 딱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 컵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몸이 적응하면 한 컵으로 늘리세요. 그 다음 소금입니다. 천일염을 권장합니다. 정제염은 주로 염화나트륨이고 천일염은 미네랄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천일염은 회색빛이 도는 거, 바닷물을 햇볕에 말린 거라 미네랄이 살아있습니다. 마트에서 천일염 찾으시면 됩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1kg에 몇천 원이면 됩니다. 양은 한 꼬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 1g 정도입니다. 이는 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390mg에 해당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예요. 계량 스푼으로 하자면 반이 반 티스푼도 안 됩니다. 정말 조금입니다. 이걸 물에 넣고 숟가락으로 잘 저어서 녹이면 됩니다. 꼭 맛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콩나물국 간보다 연하게, 은은하게 짠맛이 나야 합니다. 살짝 짠데? 이 정도면 딱 맞습니다. 와, 짜다. 이렇게 느껴지면 너무 많이 넣은 겁니다. 물을 더 붓거나 다시 만드세요. 절대 짜게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짜게 마시면 오히려 몸에서 물을 빼앗아 갑니다. 목이 더 마르고 얼굴이 붓고 혈압만 올라갑니다. 은은하게, 거의 느껴질 듯 말 듯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짜다는 생각이 들면 실패한 겁니다. 언제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마셔야 합니다.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 다음 바로 마시세요. 공복일 때 마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밥 먹고 나서 마시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꼭 지키세요.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마십니다. 입안에서 침과 섞이게 하면서 천천히 넘기세요.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또 한 모금. 이렇게 5분 정도 걸려서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장이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시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화장실 가고 싶어질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장이 깨어난 겁니다.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계절에 따라 조절도 필요합니다.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을 0.2에서 0.3g 정도 더 넣으셔도 됩니다. 겨울엔 땀을 안 흘리니까 기본량을 유지하세요. 운동하시는 날은 조금 더, 집에만 계시는 날은 기본량. 이렇게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실패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실패, 너무 짜게 만드는 겁니다. 효과 빨리 보려고 소금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속이 안 좋고 얼굴이 붓고 혈압만 올라갑니다. 해결책은요? 다음 날은 소금을 절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맛을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두 번째 실패, 찬물로 만드는 겁니다. 귀찮아서 수돗물에 그냥 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배가 아프고 설사합니다. 해결책은요? 전날 밤에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 아침밥 먹고 나서 마시는 겁니다. 깜빡해서 식사 후에 마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해결책은요? 침실에 포스트잇을 붙여두세요. 소금물 먼저 습관될 때까지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실패,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몸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최소 일주일은 해야 변화가 느껴집니다. 해결책은요? 달력에 체크하세요. 하루 실천할 때마다 동그라미 치세요. 일주일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주의할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심장 질환으로 이뇨제 드시는 분, 온몸이 심하게 붓는 분은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선생님,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제 상태에서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대부분 문제 없다고 하실 텐데 혹시 몰라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처음엔 조금씩 시작하세요. 첫날은 소금을 정말 조금만, 느낄까 말까 하게 넣으세요. 이틀째는 살짝 더, 사흘째는 또 살짝 더. 이렇게 몸이 적응하면서 늘리세요. 몸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양이 여러분에게 맞는 양입니다. 혈압이 걱정되신다고요? 하루 소금 1g은 나트륨 약 390mg입니다. 참고로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약 2000mg입니다. 이는 비교용 수치일 뿐 라면 섭취를 권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루 총 나트륨 섭취량 식사국 간식 포함을 권장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참고하세요. 소금물엔 당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혈당이 안정된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 혈당 수치가 개선됐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단, 개인차가 크므로 반드시 혈당을 체크하면서 진행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소금은 약도 아니고 독도 아닙니다. 양과 균형이 건강을 만듭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딱 적당한 양, 은은한 맛,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하루 총 나트륨 섭취량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소금이 아니라 불균형입니다. 세포가 굳고 수분이 말라가고 몸이 무너지는 건 결국 몸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딱 적당한 그 지점을 찾는 게 건강입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은 그 균형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이건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돈 들어가는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회복력에 힘을 실어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1000일염 한 봉지면 몇 개월은 쓸 수 있습니다. 몇백 원이면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고 피로를 덜어주고 붓기를 빼고 변비를 해결하고 숙면까지 선물한다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70대,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바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의 힘을 되살리면 세포는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굳었던 몸이 말랑해지고 막혔던 순환이 뚫리고 꺼졌던 기운이 살아납니다. 혹시 오늘도 피곤한 하루 보내셨나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만들어 보세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고 몸이 깨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바지 허리가 느슨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편해지고 화장실이 시원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복잡한 영양제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이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장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시작하세요. 소금물은 생활 보조 습관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댓글로 변화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건강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